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저는 야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경험담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썰을 풀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본 온갖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한 얘기 안 하는 애가 제일 변태다. 이 말에는 흥미로운 전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한 얘기를 많이 하던 친구들은 다들 본인이 변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야한 얘기를 안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다 변태라는 거죠. 논리적 근거는 야한 얘기를 많이 하는 애들은 속으로 거리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표현을 다 하는 거고, 말을 안 하는 애들은 속으로 더 강도 높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변태라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여기서 변태라는 표현이 꼭 어마어마한 이상성욕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성에 관심이 있는 걸 좀 과장해서 친구들끼리 재밌게 표현했던 말일 뿐이죠. 아마 저와 비슷하게 청소년기, 또래 집단 사이에서 성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목격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인간은 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차도 크고 시기마다 차이도 있지만 성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급격히 에너지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성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유지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에게 보편적인 성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인간 사회에서는 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금기시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사회 질서 유지의 논리입니다. 성을 누구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룰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지나치게 확산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도한 임신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이야 피임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성과 임신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 연결성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출산이 문제이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아이가 지나치게 많이 태어나면 공동체의 삶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성적 관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 통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부끄러움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각종 종교나 전통은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확산시키고 부부관계 바깥의 성적 관계를 금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회의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런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문화는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생각의 출발점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단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성행위에 대한 수치심의 깊은 근거는 세계의 의지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간단히 말해 이 세상을 존재하도록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생시키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그 안에서는 중력이나 핵력 등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운 별과 행성이 탄생하고 멸망하며 그 안에서는 생명체들이 꿈틀거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이유를 모른 채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고, 태양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주 물질들의 움직임에 의해 생겨났다가 언젠가 종말을 맞고 먼 과거로 잊혀져 갈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근본적인 추동을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밝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적으로 A가 근본적 추동이라고 말해도 그 A를 존재하도록 한 추동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과학적으로 절대 밝혀낼 수 없는 근본적인 추동을 의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이 의지의 맹목성을 인식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다른 모든 동물은 그저 본능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이 세상의 미스터리에 아무런 질문도 던져보지 못한 채 의지에 이끌려 사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질문을 던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은 어차피 나의 삶과 이 사회라는 게 아무런 목적도 없는 근원적인 힘에 의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기존의 사회가 부과한 역할이나 내 사적인 욕망에 너무 집착하는 건 불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꼭 필요한 능력은 이성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언어적 개념을 사용하고 복잡한 고민을 수행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 이성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저 의지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만은 의지의 무차별적인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의지에 무작정 끌려다니는 걸 거부할 수가 있죠.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따르면 의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성행위와 성적 욕망입니다.
동물의 일종인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욕을 분출하는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손을 남기며 생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성욕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의지의 흐름이 인간 종이라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적어도 우리의 손으로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까지는 이미 생물학적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났으니 의지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똑같이 이런 휩쓸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성을 통해 성행위를 포기하면 맹목적인 의지가 인간이라는 형태로 무의미하게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이성적 통찰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적인 본능에 따라 성적 욕망을 표출한다면 그건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고차원적인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이 세계의 근본적인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쇼펜하워는 인간은 바로 이런 이유로 성에 대해 근본적인 수치심을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성에 대한 부끄러움은 사회가 만들기 전부터 이미 잠재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사회가 성을 금기시하기 전에도 이미 이성을 가진 인간은 성에 대해 깨름칙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을 한번 명료화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고찰에 따르면 인간이 성을 부끄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이 맹목적인 의지, 즉 이성이 발휘되기 전에 무차별적인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건 인간의 고차원적 가능성을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도전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한번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적 현상에 적용해보면 재밌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적당한 성행위보다는 과한 성행위가 더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성행위는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최소한의 명목이라도 있으나 과한 성행위는 어떤 명목도 갖지 않는 완전히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욕이라는 자연적인 힘에 완전히 충실한 것이며 이성적인 통제와 의미 부여가 가해지지 않은 순전한 낭비인 거죠. 애초에 자연은 이성을 통해 관리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한 낭비로 보이는 면모도 많이 만들어내죠. 대표적으로 블랙홀은 무차별적으로 주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데 파괴되지 않는 이상 그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과도한 힘이기도 하죠. 성은 직접적인 생명활동과 공동체 유지활동으로부터 멀어지는 낭비의 단계로 나아갈 때, 즉 더욱더 무차별적인 원초적 자연의 상태로 나아갈 때 특히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한번 이상성욕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이상성욕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생명활동과 관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경우는 전형적인 낭비입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맹목적인 성욕일 뿐이죠. 또 기계적인 대상과 성을 관련시키는 것도 대표적인 낭비의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묶여서 고정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인간 이외의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도구의 신세가 된다든지 이런 종류의 성적 취향은 전부 기계성과 관련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역설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기계는 자연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내재된 본성과 규칙에 따라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탄생과 소멸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계적으로 변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원초적인 자연의 무차별성으로 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계성이 깃든 성적 욕망과 행동은 특히 심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죠. 한번 우리의 이론을 통해 나이대에 따라 성인식이 일반적으로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낭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가 잘 없습니다.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지,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지, 무엇이 이성적인 것인지 잘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야한 얘기를 하면서도 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점차 이성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다 보면 자연과 대비된 합리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심취하면서 성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남성분들은 살면서 가장 많은 야한 얘기를 들은 곳이 군대 훈련소일 겁니다. 훈련소에서는 인간성을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비인간의 단계에까지 이르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런 무차별적인 자연성과 가까워진 환경에서는 다시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적어지죠.
밀란 쿤데라의 소설 농담에서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집단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인간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은 성적 에너지의 표출을 훨씬 더 거리낄 것 없는 일로 받아들이게 되죠. 한편 어른들 중에서는 사회 초년생 때 성적인 주제를 부끄러워하다가 중년기에 가까워지면서 성적인 표현에 적극적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동안의 세월 동안 이미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거나 혹은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자신이 굳건하게 지켜야 할 인간적인 이미지와 이성적인 역할을 많이 내려놓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성과 부끄러움에 대한 다소 사변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와 저의 입장 차이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금욕을 이상적인 인간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의지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금욕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게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지를 부정하는 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 역시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일입니다. 저는 자신의 성적 경향을 잘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피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깊은 경향성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그것에 맞게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번 성욕이 들면 적당히 충족시키고 모든 걸 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욕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와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건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런 성찰의 작업이 선행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깊은 욕망이나 경향성을 자꾸 부정하려고만 한다면 자칫 위선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왜곡된 심리 상태와 성적 행동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 오늘 하루 한번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